오늘의 이슈의 참견 주제, 중국 히토류 무기로 야심을 드러내다. 네, 중국 하면 히토류죠. 히토류,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던 분야고요. 또 히토류 같은 경우는 여러 IT와 자동차 분야의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자동차 업계 올 한 해 공급망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70% 공급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히토류 기업들을 세 곳 합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생산과 수출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과연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4일, 12월 4일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정부가 중국 남부 장시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기업 설립을 승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민메탈, 그리고 중국 알루미늄 공사, 그리고 간저우 히토류 그룹 등의 국유 기업들을 합병을 했는데요. 이 거대 회사를 만든 뒤에 정부가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28일에는 중국 정부가 히토류 광물 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시켰는데요.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면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외국인들이 자국 내 히토류 관련 데이터와 그리고 샘플 수집 그리고 생산 공정에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그 외국인 투자를 막고 그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서 히토류 수출을 상당한 제한을 걸어서 사실상 히토류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죠. 중국은 현재 그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열 전도율이 높고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항상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IT, 그리고 석유화학, 의학, 국방 등의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서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전기차 모터에는 히토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모터에는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 네오디뮴 자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이 모두 그 히토류에서 추출이 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히토류 확보 문제와 그 네오디뮴 자석의 수요 증가로 산화 디스프로슘이 산화된 것이죠. 20년 11월에 키로당 260달러였는데요. 올해 11월 460달러까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산화 네오디뮴도 동기간 48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모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차량 원가의 상승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데요. GM은 히토류 채굴업체 MP 머티리얼스와 히토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 독일 자석 제조사인 VAC와 합작을 해서 미국 내 히토류 자석 공장을 건설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BMW의 행보는 조금 주목을 할 만합니다. 자사의 차량 iX3에 히토류 대신 구리와 철로 만든 그 자석을 써서 그 자석을 쓴 모터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닛산도 아리아라는 그 차량 모델에 히토류가 쓰이지 않는 모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히토류를 대체할 소재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각 자동차 사들과 각종 그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면 이처럼 대체 제품 그리고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제조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 선제적인 스터디와 투자가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주들 탐색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면서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히토류의 대체제도 구리나 철을 가지고 BMW에서 지금 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광물 이런 쪽에서 관련해서 폐배터리 쪽 업체를 투자를 하고 그 업체로부터
관련한 그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지원받는 이런 계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라이사이클이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또 테마나 업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꼽아주시겠어요? 예, 그 유니온하고 노바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그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고자성 페라이트 자석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페라이트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에 비해서 자성이 조금 부족을 하지만 전기차 구동 모터를 제외한 이외의 그 좀 자성이 덜 필요한 그런 모터들의 전방위적으로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자석도 자성이 뭐 약한 자석은 아니죠. 매우 강한 자석인데 네오디뮴보다 좀 약할 뿐입니다. 전기차에는 그 수많은 모터가 필요로 되죠. 구동 모터 말고도. 그리고 로봇, 그리고 가전제품 등에도 수많은 모터가 쓰이기 때문에, 향후 그 히토류 제재로 인해서 네오디뮴 자석이 생산이 안 된다면, 페라이트 자석으로의 그 대체로 동사의 큰 폭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사는 그 대표적인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죠. 미국과 중국이 그 충돌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히토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곤 합니다. 미중 갈등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동사를 빠르게 매수하신다면 단기 차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은 현재 그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석은 그 네오디뮴과 함께 철과 붕소가 같이 쓰이는데요. 각각 2대 14대 1로 혼합된 제품입니다. 네오디뮴이 적게 쓰이죠. 타 네오디뮴 자석에 비해서 히토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석이 되겠고요. 가장 강력한 자성을 띠는 그런 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로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 IT 기기들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 자석이 노바텍에서 생산하는 네오디뮴 자석이 좀 부식성이 조금 약해가지고 전기 차량으로는 조금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코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차 향 모터에도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역시 노바텍과 같은 업체로부터 자석을 수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노바텍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 문제가 불거질 시 노바텍도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또 뭐 히토류, 천연가스, 요소수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중요도가 올해 크게 부각됐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3개 기업의 합병과 함께 히토류의 무기화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런 희귀한 흙에서 추출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소재들 가운데 자석 관련한 종목을 히토류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유니온과 노바텍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